당시에 나는 정말 신장을 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말하길 생각 잘해라. 혼자 살고 있지 않냐. 이식해주고 나면 병원도 자주 가야 한다던데 혼자면 챙겨줄 사람도 없지 않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내가 형편도 좋지 못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홍림 1965년 부산 출생으로 2남 3녀의 5남매 중 막내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MBC 대학 개그제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였습니다. 또한 코미디언 출신의 골프 선수로 2001년 KPGA 세미프로 회원 자격을 받았으며 골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방송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며 동치미라던가 기타 예능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예능 방송 등에서 약간 철없는 남편의 캐릭터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어디 가서 아내 몰래 거액을 사기당한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하면 그 모습이 얄미워 보여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되었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약간 조영구 씨랑 방송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아무튼 바로 이번에 그 최홍림 씨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보시면 코미디언 최홍림 10살 차 형의 끔찍한 폭력 절대 용서 못해. 네, 그리고 다른 기사도 보시면 최홍림 폭력 일삼던 형 어머니까지 때려 용서 안 된다. 네, 정말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죠. 이번 일요일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최홍림 씨가 출연하여 차마 공개하기 쉽지 않은 그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최홍림 씨의 충격적인 공개, 사실 이번 공개가 처음은 아니죠. 아마 올해 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당시 영상을 찾아보니 이게 공중파 방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오열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사연인즉 5남매인 최홍림 씨의 형제들, 그에게는 10살 차이의 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은 형제들에게 공포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 전에는 폭력은 물론 나쁜 것이지만 그 예전 시대라면 형제들끼리 어느 정도 투닥투닥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지레짐작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니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최홍림 씨의 누나의 증언에 의하면 오빠가 집 밖에 나가서 며칠에 한 번씩 돈이 없을 때 들어와서 홍림이를 때리고 우리를 때리고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도저히 지워질 수가 없다. 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최홍림 씨 누나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튼 마저 읽어보면요. 오빠가 한 번은 필통 속에 5원짜리 동전이 없어졌다고 하여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동생들을 몽둥이로 내려치는데 홍림이가 할 수 없이 내가 가져갔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오빠는 홍림이를 정말 종아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홍림이가 어릴 때 너무 힘들었다. 오빠가 미웠을 것이다. 네, 정말 무서운 형이자 오빠였군요. 마저 읽어볼게요. 홍림이가 고2 때 형에게 대적하기 위해 태권도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30년을 안 보고 살았다. 오빠를 보는 순간 우리는 너무 두렵고 밉고 보고 싶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결혼식에도 안 부르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한테 전화가 왔다. 풀 죽어있는 요즘 모습이 짠해서 저는 용서했다. 처음엔 굉장히 망설였다가 이대로 나중에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까봐 둘이 화해시키러 나왔다 라고 하며 이번 방송의 중재자로서 사연을 신청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나분의 이야기로는 당시 오빠가 어린 동생을 피멍이 들게 때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간 30년 동안 만나지 않으면서 의절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비해 뭔가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죠? 이 부분은 최홍림 씨의 증언에서 좀 더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용림 씨가 말하길 태어나서 중학교 때 처음으로 가출을 한 번 했다. 이유인즉 형이 날 죽을 만큼 팼다.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걸을 수도 없을 정도라 그때 처음 가출을 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갔다. 외숙모가 내 몸을 보고 기절하더라. 왜 그러냐고 묻길래 형이 때렸어요 라고 했다. 집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가출했다. 지금 결혼한 아내가 나에게 왜 이렇게 못 듣냐 라고 자주 말한다. 형에게 맞아서 귀가 안 들려. 방송할 때 조용히 말하고 싶은데 내가 내 말이 안 들려서 크게 말한다 라고 아내에게 털어놓기도 하였답니다. 네, 누나분의 이야기로는 잘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최용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끔찍했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고 이어지는 최용림 씨의 말. 우리 집에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다. 형이 다 전당포에 팔아먹고 전당포 딱지를 땅바닥에 놓고 갔다. 우리는 형이 또 와서 다 맡길까봐 하나씩 가전을 들고 남의 집에 맡기고 피해 있었다. 형이 집도 팔고 누나 돈까지 다 썼을 때 형이 날 죽인다고 했다. 주먹으로 팼다. 누나나 깜빡 안 하면서 물건 다 집어 던졌다. 사춘기라고? 그때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다. 10살 많았던 형이 무슨 사춘기냐. 네, 최용림 씨. 정말 끔찍했던 기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최용림 씨는 갑작스레 신장이 나빠져 2017년에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 한창 활발히 활동을 하던 중에 듣게 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홍림 씨의 누나에게로 오빠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홍림이한테 신장을 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이에 홍림 씨한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많은 고민 끝에 형의 신장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최용림 씨의 몸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형이 선뜻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니 이제서야 그간의 앙금은 사라지고 화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어려울 때 그리고 무엇보다 아플 때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정말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 형을 만났을 때 최용림 씨의 표정을 보면 아픈 몸이지만 한결 밝아 보이는 얼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할지 그렇게 수술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한 그 형님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장은 누나가 이식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이날 방송에 그 형이 나와서 당시의 상황을 말하기를 당시에 나는 정말 신장을 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말하길 생각 잘해라. 혼자 살고 있지 않냐. 이식해주고 나면 병원도 자주 가야 한다던데 혼자면 챙겨줄 사람도 없지 않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내가 형편도 좋지 못해서 결국 해주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어떤가요? 납득이 가는 설명인가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처음부터 해주겠다는 말이라도 안 했다면 아니 그것도 아니고 연락이라도 해서 미안하다 못 해주겠다 라고 알려주기라도 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근데 수술을 코앞에 두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건 글쎄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최용림 씨가 말하길 신장을 안 준 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형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형이 목 놓아 우는 걸 보고 이제 철드나 생각했는데 엄마는 형을 무서워하면서도 형밖에 몰랐다. 엄마가 왜 자살 시도를 했는지 모르지 않냐? 3번이나 시도했다. 그 어린 나이에 다 봤다. 엄마의 신음소리에 깨서 보니까 라고 하며 순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내 말을 계속하며 초등학교 때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는데 택시 기사들이 환자를 태우면 재수없다고 안 태워줬다. 그렇게 지나간 택시가 몇 대인 줄 아느냐? 엄마가 죽어가는데 라고 하며 당시의 슬픔이 다시 생각난 듯 오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을 토해내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랑 나랑 단둘이 살 때 형이 또 찾아왔잖아.
돈 달라고. 단칸빵을 살 때였는데 먹고 죽을 돈도 없다니까. 그럼 죽으라면서 쌀을 화장실에다 버리고 갔다. 엄마가 재래식 화장실에 버려진 쌀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난 2주 동안 밥 한 끼도 못 먹고 매일 라면만 먹었다. 형이 올까봐 쌀을 못 산다고 했다. 2주 만에 밥을 하는데 쌀 냄새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알고 보니 보리쌀을 오랜 시간 쪄서 준 거였다. 그거 안 먹었다. 배고픈 엄마 드시라고 했다. 네, 흡사 영화나 소설 같은 너무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누나의 이야기로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최용림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하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이날 방송에서 사회를 보던 김원희 씨도 충격적인 내용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너무 아픈 가족사다. 모두 다 가족사가 있겠지만 이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최용림 씨가 방송에 나오기로 한 것 사실 형 때문이 아닌 조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최용림 씨가 말하길 형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우니까 형의 자식까지도 미웠다. 내가 돈을 잘 벌 때 형의 아이가 나한테 3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다. 형이 너무 미웠으니까. 조카는 내가 미워서 안 본다고 하더라. 지금은 조카에게 너무 미안하다 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 정말 기구하고 한편으론 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방송 서로 화해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최용림 씨의 형은 무릎을 꿇으며 네 말대로 다 할 테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고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고 특히 너한테 미안하다. 형이 마지막으로 빈다. 미안하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네, 보통이라면 저도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이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최용림 씨는 형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최용림 씨가 말하길 형, 일어나라. 정말 미안한데 형이 여기 나오기 전까지 난 형의 장례식도 안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형이 여기까지 나왔으니 형이 죽으면 형 장례식장에 갈게. 그때 가서 울게. 나는 언젠가 형을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은 들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돌아와 이야기하기를 너무 힘들고 내가 왜 나왔나 싶지만 조카에게 용서를 빈 것은 다행이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용림 씨의 이야기, 평소 예능 방송에서는 가벼운 모습, 목소리만 큰 철없는 남편의 모습이라 호불호가 있었겠지만 이런 기구한 사연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최근 박수홍 씨의 문제도 그렇고 누구보다 믿을 만한 건 내 가족들이고 형제들이라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최용림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